우리는 상상에서 멈추는 것을 그분은 상상을 표현을 하세요. 그런 거를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이점을 두는 것이. 네, 오늘은 포토그래퍼이자 시네마토그래퍼로 활동 중인 레이케니 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오셨습니다. 최근에 화보 촬영이랑 CF 촬영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신데요. 일단 저희 비디오몰에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이케님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소개 좀. 저는 이제 국내나 아니면 해외 이제 그런 패션 매거진이나 아니면 브랜드들 그런 네. 브랜드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뷰티 쪽, 커머셜 쪽 사진과 그 영상, 그 내러티브 필름이나 그런 브랜드 필름, 사진 영상을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양한 작업들 하고 계신데요. 뭐 최근 네네. 좀 진행하셨던 재미난 프로젝트들 있으시면 좀 네, 소개 좀 일단은 부탁드립니다. 사진, 영상 둘 다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했던 기억나는 작업은 이제 사진 작업인데요. 배우 이희경 씨, 이희경 씨, 이희경, 이희경. 네, 이희경 씨랑 이제 제주도에서 굉장히 그 아티스틱하고 좀 자유분방한 네. 그런 예술 사진, 그 아날로그 필름으로 사진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와줘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거의 90%가 이번엔 아날로그. 그러니까 제주도로 간 이유가 일단 로케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나 네. 그런 그 감성들이 아무래도 아날로그랑 좀 맞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를 위주로 이제 필름을 챙겨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촬영 전에 뭐 네. 광고주라고 할 수도 있고 오더를 주신 네, 클라이언트랑 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컨셉을 잡으시나요? 일단은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광고주가 있다는 말은 이제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고주 분들이 니즈를 반드시 맞춰줘야 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 미팅이나 이제 자료들이 오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색깔을 거기다 잘 녹여서 이제 조금의 아트를 그런 추가하는 방법으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사전 미팅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고, 이미지 자료나 그런 브리프들, 그런 자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광고주의 니즈와 그렇죠. 좀 네. 작가가 원하시는 네네네. 작품의 색깔을 이렇게 서로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를 또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작업 일을 하는 경우에는 뭐 저희 색깔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제 노출이 돼야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그거를 저희의 이제 뭐 아트나 그런 감성들을 녹이는 작업들이 주된 작업이죠. 사전에 이제 일어나야 될 그런 작업들입니다. 화보 촬영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화보 촬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일단 화보 촬영 자체가 협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오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토리텔링. 뭐 영상에서도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진에서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진은 한 장으로도 이제 스토리나 그런 컨셉들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 전에 그걸 어떻게 할지 뭐 라이트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 뭐 소품 세팅이나 그런 모델 선정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으로서 이제 사진 한 장으로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영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죠. 저희는. 뭐 패션 잡지일 경우에는 네네네. 잡지 자체에 이렇게 좀 브랜드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 매거진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탈리아에 있는 거랑 네. 뭐 미국에 있는 거, 뭐 파리에 있는 거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느 쪽은 굉장히 아트적인 네. 거에 치중이 돼 있고 어느 쪽은 굉장히 깔끔하고 좀 그런 화려한 약간 그런 데 치중이 좀 그 달라요. 비율이 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한국에 출판되는 보고의 색감이랑 네네.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그 같은 경우는 패션 매거진이고 사진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다들 아트적이긴 한데 보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섹션도 다양하고 오래됐어요. 네. 시초거든요. 그래서 아트 쪽에 치중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트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색깔도 필름 사진도 많이 그 등재가 되고 퍼블리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아마추어 사진가나 아니면 이제 뭐 프로로 넘어오시는 사진가 분들도 포토보그라는 또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이제 뭐 이제 서브미션이라고 하는데 보내서 디지털 쪽으로 이제 등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문이 조금 더 열려 있는 편이죠. 카메라 기종은 안 따지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뭐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카메라는 후지필름의 중형을 쓰고 있고,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 군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4개에서 5개 정도 카메라별로 뭐 광각부터 이제 망원까지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줌 렌즈보다는 단렌즈. 프라임 렌즈, 단렌즈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필름 작업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마미야 645 AF 그 오토포커스가 되는 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마미야 RG67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굉장히 판형이 큰, 네.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네. 손목이 아픈. 그거는 완전 아날로그. 그래서 그 두 개와 그 다음에 후지의 디지털 카메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영상 쪽 같은 경우에는 레드 디지털 카메라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는 이제 소니 FX9 네. 이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토랑 네네. 뭐 무비랑 같이 네. 진행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니즈가 어. 이제 사진과 영상, 모바일이나 이제 외부로 거의 다 이제 마케팅 진행되기 때문에 사진은 필수고, 네. 그리고 또 영상도 필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프로젝트도 사진, 영상 이제 두 개가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중에 같이 그냥 포토와 영상이 같이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날짜로 이제 세팅을 네. 해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묶어서 이제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모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촬영 전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들어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물론 그게 길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짧게나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네. 서로 긴장도 풀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시에서 이제 당일로 와서 이제 일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촬영 직전에 이제 뭐 메이크업을 한 시간이나 예. 그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사진을 또 네. 학교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하셨나요? 외국에서? 아니요, 저는 사진을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요. 저 원래는 디자인을 했었어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여행을 많이 하면서 사진기를 처음 들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죠. 아 여행을 하다가 사진 찍다가 그렇죠. 이제 그때는 지금 뭐 저는 풀타임 카메라에 지금-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 오토로 놓고 이제 찍는 예. 그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의 매력에 조금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인물 사진이 가진 힘이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네. 네. 인물 촬영 시에 포토그래퍼와 그리고 필름메이커 조명 팁이 좀 다르잖아요. 일단은 영상 조명 같은 경우는 지속광을 쓰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대로 촬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를 이제 쉐이핑하거나 이제 뭐 디퓨징을 하거나 다양한 이제 작업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네. 테스트를 안 하고도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순간광 같은 경우에는 찍는 순간 한 번 터지는 순간광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리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사전에 미리 라이팅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물론 현장에서 계속 찍으면서 맞춰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두 개의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영상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와트 소비가 좀 크고, 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시작하려는 이게 포토그래퍼들이나 필름메이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또 유튜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죠. 프로 작가님으로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롤 모델을 선정하는 거. 저도 그랬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의 작가, 그러니까 음. 롤 모델을 선정을 먼저 하고, 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조금 필요해요. 그게 어. 뭐냐면 그 사람의 작업 방식, 그 다음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런 거를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이제 작업하는 방식부터 뭐 사용하는 기기부터 다양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욕적으로 조금 더 하게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런 거를 하면서 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냥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 사람의 작업 방식을 배우지만 제 색깔을 찾는 나만의 거. 색깔. 네, 나만의 색깔을 찾는 거.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차이점을 두는 것이, 자기만의 무기를 갖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런 자기 개발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레케님은 어떻게 롤 모델이 저는 이제 팀 워커라는 분이 팀 워커. 팀워커라는 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가 됐든 뭔가 이제 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의 백설공주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상상에서 멈추는 것을 그분은 상상을 표현을 하세요. 어떤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든 그거를 준비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풀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굉장한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열정부터.
열정도 굉장히 배워야 될 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색깔은 또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팀워커를 롤 모델로 해서 어떤 색깔 찾으신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스케일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여건이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니면 있는 스토리를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백설공주가 됐건 네. 아니면 뭐 겨울왕국이 됐건 뭔가의 스토리 뭐 동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특히 그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주제로 작업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세계관이 있고 그 주변에 그런 배경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걸 짓습니다. 예. 그걸 거기다가 다 만들어요. 예. 근데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프로젝트가 엄청 크겠네요. 근데 뭐 바닥 깝니다. 그리고 엄청난 스케일의 성이 필요하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자기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스토리텔링의 매력을 느끼고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즐거움도 얻고 네. 감동과 영감을 얻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작업들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레이케님 어떻게 네. 10년 후 뭐 계획이나 뭐 목표가 일단은 목표, 그러니까 꿈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누군가를 이제 존경하고 그렇게 이제 배워가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시고 영감을 얻고 또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일단은 꿈이고요. 커머셜이나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순수 예술, 그런 종합 예술 같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전시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의 제2의 그 한국의 팀워커가 네.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이자 시네마토그래퍼이신 레이케이님 만나 뵙고요. 포토그래퍼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 레이케이닷컴 들어가셔가지고 작품 한번 보시고 인스타에도 by.레이케이 네, 검색하시면 많은 재미나고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사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방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비디오몰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부탁드립니다. 마시고 좀 부탁드리고 네. 다음 기회는 특히 레이케님 스튜디오에 한번 찾아뵐까 싶은데 놀러 오십시오. 언제든지. 스튜디오 찾아뵙고 네. 다시 한번 스튜디오 방문기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아티스트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몰 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